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우리 36회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분야 2차 원가관리 회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이번 시험 문제에 대한 총평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50점으로 총 3문제가 나왔는데 30점짜리 대형 그 큰 사이즈 문제로 그 한 문제가 나왔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좀 까다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료에 대한 해석이 어, 좀 복잡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문제는 우리가 종합예산에서 원재료 구입 예산이 나왔고, 다른 한 문제는 관련 원가 의사결정에서 이제 우리 특별주문에 따른 의사결정.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두 문제는 그거는 평이하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종합예산 문제도 종합원가 계산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이제 연결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까다롭게 느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원가관리회계 시험은 그 이전에 출제됐던 시험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 그렇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인데,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서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이제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분에 배부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상당히 요게 이제 까다롭게 나왔거든요. 이제 자료가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대형 문제일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요구사항이 결국은 하나의 큰 축을 이루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단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구 사항별로 여러분들이 좀 단계적으로 파악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해석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구 사항을 보게 되면, 자, 요구 사항 1번에서는 각 부문의 부문 개별 원가 합계 금액과 부문 공통 원가 합계 금액을 각각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문 개별 원가, 부문 공통 원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문은 이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이제 각 부문별로 배분하는, 그걸 이제 각각을 우리가 이제 금액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번까지 가면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건데, 이제 중간중간 단계적으로 이렇게 요구사항을 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점을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2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각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대한 우리가 이제 원가를 구해가지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의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배부하는 그 원가 배부표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제품별 제품 A하고 B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 제품별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는데, 이제 제품 A에 대한 그 원가 계산이 그게 이제 3번 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다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우리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이 하나의 전체 흐름, 보조 부문의 원가를 우리가 제조 부문에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 부문의 원가를 각 작업 또는 각 제품별로 배부하는 요 1단계 과정과 2단계 과정을 우리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이 1단계, 요 과정이 2단계가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우리가 요구사항 가지고 판단해 보면 요구사항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요구사항 1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아마 이 문제를 푸시지 못한 분들은 요구사항 1번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사항 1번을 해결하지 못하면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3번 다 못 푸는 거죠. 30점이 다 날아가는 아주 위험성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 1번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각각 배점은 30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30점 전체는 다 요구사항 1번에 달려있던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요구사항 1번.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신 요구사항 1번을 정확히 풀었으면 나머지 여기 요구사항 2번과 요구사항 3번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식 좀 어려운 객관식 문제의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요구사항 1번이 이걸 푸는 게 정말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 이걸 푸는 게 이게 아마 이 요구사항 1번을 풀었으면 요구사항 1번 풀었으면 아마 요번 시험에 합격을 했을 거예요. 예, 우수한 성적으로. 그만큼 이게 이제 굉장히 이 파워풀한 영향력을 이 시험 자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시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파워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 1번을 보게 되면 자, 각 부문의 부문 개별원가 합계 금액하고 그 다음에 각 부문의 부문 공통원가 합계 금액. 제가 봤을 때는 이 요구사항 1번 이 자체를 이제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못 푸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각 부문의 부문 개별원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각 부문은 바로 보조 부문과 요 제조 부문 각 부문에서 개별 직접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각각 구분해서 나타나었으니까 그 각각 구분해서 나타내는 그 취지는 뭐였냐면 아마 이제 10점짜리를 그렇죠 배점을 그렇죠 각각 이제 총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한 얼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10점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뭐 1.25 정도, 1.25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배점을 하려고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다 각각 구분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보조 부문 S1 그 다음에 보조 부문 S2 보조 부문부터 먼저 이제 보조분의 원가를 우리가 이제 제조분에 배분할 거니까 보조분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S1, S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부문 P1, P2가 있죠. 제조부문 P1, P2가 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수업 시간에도 이제 제가 뭐 강조했듯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보조 부분에서는 제품이 우리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요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요 모든 원가는 다 여기는 간접비예요. 이게 보조 부분에 발생하는 원가는 다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고 요 제조 부분에서는 이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직접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가 이제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보조 부분에서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일단은 다 이제 제조 간접비라는 얘기고 그럼 각 보조 부분에서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구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 자료가 이제 그 첫 번째 박스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노무 원가에 대한 이제 자료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뭐 종업원수라든가 뭐 이제 종업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이제 읽어보면 이제 그 공통원가 배부에 대한 그 배부 기준인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 원가가 나와 있는데 그 노무 원가에 대한 그 추가적인 자료가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예. 아니요, 맨 마지막이 아니라 그 노무 원가에 대한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재료고 두 번째 자료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 각 부문에서 작업자 1인당 노무 원가와 노무 시간은 동일하며 제조 부문 P1, P2에서 발생한 노무 원가, 노무 시간은 직접 원가.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조 부문 P1, P2에서 발생한 170, 750하고 435, 325는 이건 직접 노무 원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그 노무 원가인 96,000원하고 153,000원 이건 무조건 제조 간접비예요.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 총액은 다 제조 간접비인데 S1에서는 96,000원, 그 다음에 S2에서는 그게 153,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게 바로 뭐야? 각 보조 부문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 그 개별 원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누가 있냐면
자, 그 밑에 나와보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P1, P2도 마찬가지예요. P1, P2의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인데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간접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각 제조부문 P1, P2, 그 다음에 S1, S2, 보조부문 S1, S2 각각에 대해서 7,500원, 9,375원, 5,625원, 7,500원. 이게 다 뭐야? 각각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죠. 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조부문 보게 되면 이제 보조부문 두 개 있죠.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하고 노무원가. 자, 그러면 이제 5,600. 자, 원은 제가 뭐 부호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제 해설에는 다 달아놨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제 표시하는 건데 그건 제가 생략하고 표시할까 그냥? 5,625원 하고 그 다음에 96,000원.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거죠. S2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7,500원과 S2에 15만 3천원. 자, 제조 부문에서는 일단 제조 부문에 있는 노무원가는 직접 노무원가니까 걔네들은 이제 우리 요건 다 제조간접비예요. 제조간접비. 배분전. 그렇죠? 제조간접비 배분전 각 부문의 개별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제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죠? 제조 부문 P1에서는 7,500원이고 P2에서는 9,375원.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세 번째 노무비 자료에서 뭐가 또 이제 또 중요한 또 그 언급이 있냐면 저 두 번째 자료 그 재료비에서 제품 A, B를 생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재료를 생산하고 있고 A의 제품 한 단위당 직접 재료 2kg 소요되며 B를 생산하는데 직접 재료 3kg이 소요된다. 직접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가격은 400원이다. 해서 이제 각 제품 생산량에 투입되는 그 재료 수량을 우리가 이제 추적할 수가 있고 단가를 추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직접 재료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특정 제품에 해당되는 거. 그런데 간접 재료 원가는 P2에서만 20만 원 발생했다. 그게 밑줄 그어야 되는 거죠. 이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가 되고 P2에서만 20만 원 발생했다는 거는 P2에서 우리가 직접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조본 P2에 간접 재료비 요거 20만 원. 요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료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 살펴봐야 되는 거야.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간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각 부문별로 배부 전에 각 부문별로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 전에 각 부문별 즉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서의 부문별 개별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각각 다 따로따로 계산해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배당되는 점수를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배부를 점수를 배점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 되냐면 101625가 되고 자, 그 다음에 S2는 이게 160500이 되고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7,500원이 되는 거고 그대로 그 다음에 제조 부문 자 얘는 2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만 원에 9,375그러니까 209 375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각 부문별 개별 원가를 나타내는 거고 또 이제 뭐 계산해야 되냐면 공통 원가를 계산해야 돼요. 또 각 부문별 부문 공통 원가 부문 공통 원가는 이제 이거 뿌려주는 거예요. 힌트가 이제 뭐 우리가 힌트를 할 수가 있냐면 뿌려주려면 즉 배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각각 각 부문별 보조 부문 S1, S2, P1, P2 이렇게 이제 각각 배분을 해줘야 되면 이렇게 공통원가는 배분 기준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배분 기준이 존재하게 되면 배분 기준수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자료를 딱 보게 되면 종업원 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업원 수하고 공장 건물 내 점유 공간에 대한 크기 이게 눈에 띌 것 같아요. 왜? 이게 그 부문의 공통원가의 배분 기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조 부문 S1 보조 부문 S2
그다음에 제조 부문 S1. 제조부문 P1. 그다음에 제조부문 P2. 자, 이렇게 이제 문제 요구 사항대로 각각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 그럼 일단은 이제 종업원 수를 배부 기준으로 하고 공장 건물 내 점유 공간의 크기를 배부 기준으로 하는 그런 공통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자료에 뭐가 있냐면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판매사원의 급여하고 공장 작업자들의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판매사원의 급여 2만 원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비제조 원가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제조 원가잖아요. 자, 그래서 판매사원의 급여가 연간 2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비제조 원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공장 작업자들의 복리후생비가 연간 4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장 작업자들의 그 복리후생비가 연간 4만 원이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제조 원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공장 작업자들의 그죠? 복리후생비하고 그 다음에 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게 이제 요 부문의 공통원가가 될 거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냐? 자, 그게 이제 거기 취득원가가 지금 15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10만 원. 그럼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15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여기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될 겁니다. 정액법으로 생각하는데 내용수가 20년. 그럼 20분의 1이 되겠죠. 140만 원. 20분의 1이니까 7만 원 되나요? 예. 자, 그럼 이제 7만 원의 이제 공통원가. 공통원가니까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7만 원 이제 뿌려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얘는 점유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하겠죠. 7만 원, 여기 이렇게 7만 원.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에 마지막에 있죠. 각 부문의 점유 공간의 크기를 기준으로 배부하며 복리후생비는 각 부문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렇게 나죠. 판매사원의 급여는 뭐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거는 비제조 원가고 고려 대상이 아니고, 자, 얘는 이제 점유 면적의 크기인데 총 점유 면적의 크기가 240제곱미터고 각각 부문별로 S1부터 45, 60, P1, 60, 7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240 자, 이제 S1부터 하게 되면 이 45, 60이니까 45 나누기 240 60 나누기 240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60, 75니까 60 나누기 240 75 나누기 240. 자, 이렇게 이제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이제 배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는 일단은 이제 총 원가가 얼마냐면 4만 원이죠. 자, 그럼 이제 4만 원. 4만 원 딱 써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복리후생비 요 4만 원인데, 자, 얘도 이제 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분해야 되면 그 종업원 수 가지고 배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32명인데 66, 8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곱하기 32명 6명, 그 다음에 32명 6명, 그 다음에 32명 8명이 되나요? 예, 그 다음에 32명 12명.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통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각 부문의 부문 공통원가 합계 금액이, 자, S1은 2625원이 되고 2625원이 되고, 그 다음에 S2는 25,000원, 27,500원, 25,000원, 27,500원. 그 다음에 제조 부문은 36,875가 되는 거다. 자,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계산이 안 되면 표 자체를 못 그려요, 우리가 2단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감가상각비 오고 7만 원 계산한 거 나타내는 거니까 뭐 이렇게 주석 이렇게 달면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면 이제 2단계에서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단계에서 그러니까 요구사항 2번이죠. 1단계에서 이 표 자체를 못 그리는 겁니다. 요거만 정확히 계산하면 이제 바로 이제 요거 계산하고 이거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작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원가 관리학에 나온 계산 문제 통틀어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 요구사항 1번이 제일 중요했다 한 겁니다. 이 요구사항 1번을 정확하게 푼 사람은 아마 좋은 성적을 받았을 거예요. 이 정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면 뭐 여기 뒤에 나오는 다른 문제는 뭐 실수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사항 1번 계산했고, 자, 그럼 답안지 이렇게 이제 각각 다 구분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여줘야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2번. 자,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이제 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요구사항. 자, 그 표는 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반드시 이 표 양식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답안지에다 우리가 작성해야 되니까. 요즘 시험 문제에서 아주 원가 그 표를 그리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조 부문. 자, 보조 부문인데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단계 배분법에서 S2부터 배분하니까 자, S2 이렇게 먼저 쓰고 그다음에 S1. 그다음에 이제 제조 부문. P1, P2 이렇게 해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배부전 원가가 되는 겁니다. 배부전 원가. 자, 이 배부전 원가가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 배부전 원가가 각 부문별, 그렇죠? 예. 이 보조분의 원가를 제조분에 배부하기 전에 이 배부전 원가,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게 여기 이제 여기서 계산된 이게 부문 개별 원가 플러스 부문 공통 원가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구사항 1번이었어요. 이걸. 그럼 이걸 못 구하면 당연히 요구사항 2번하고 3번 이거 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S2는 이제 이게 S2잖아요. 16만 500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2만 5천 원. 이거 이제 두 개 더해줘야 되는 거죠. 부문 개별 원가 16만 500원에 요거 2만 5천 원 더하니까 이게 185500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S1은 여기 이제 101625하고 2065하고 요거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2250이 나옵니다. 자, P1, P2. 자, 이거 당연히 다 제조관제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P1 7,500원. P2는 여기 209375에다가 36875. P1은 7,500원에다가 27500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1은 35,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P2의 금액은 246250이 되는 겁니다. 246250.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2부터 배분하는 거야.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물론 이제 배분할 때는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배분하는 겁니다. 단계 배분법 이렇게 써놔야겠죠? 네. 자, S2, S1. 자, 그러면 이제 S2부터 먼저 배분하는 거죠. 185500 배분하는데 이제 먼저 배분하는 거는 타 보조 부분이 S1과 P1, P2에 다 우리가 배분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분 비율이 그 마지막 자료, 박스 자료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S2는 S1한테 30%, P1, P2에는 40%, 30%, 여기 0.3, 여기 0.4, 0.4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18500 곱하기 0.3, 0.4, 0.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각각 얼마 나오냐면, 자, 요게 이제 55650이 나오고, 계산해 보면 0.3 곱해주면 55650이 나오고, 0.4를 곱해주면 요게 74200 똑같죠. 요거는 55650 74200 556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1은 이제 S2한테는 배부하지 않죠. S2는 S1한테 먼저 배부하고, S1은 이제 얘한테 배부하지 않고, 얘는 P1과 P2에 배부하는 건데, 이제 S2로부터 배부받은 거 합쳐서 이제 배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이거 두 개 합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779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77900을 P1과 P2의 용역 제공비를 가지고 다시 재계산하는 거죠. 그럼 P1과 P2의 용역 제공비를 지금 문제에서 자, S1이 자, S2는 무시하고 20, 60이니까
결국에는 25%, 75%가 되는 거죠. 재계산해 보면. 그렇죠? 2대 6의 비율.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0.25가 되고 0.7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이 용역 제공비를 재계산한 거예요. 예. S1한테는 배부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44475, 133, 425. 44, 475, 그 다음에 133, 42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부 후 원가를 계산한 거야. 배부 후 원가를 계산한다. 자, 그럼 이제 이건 0이 되고, 자, 이것도 이제 0이 되고, 여기 다 집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보조 부분 원가를 우리가 이제 그 용역 제공비에 따라서 그리고 단계 배분법에 따라서 제조 부분에 집계를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예. 자, 문제에서 우리가 단계 배분법으로 배부하고 S2부터 배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 되냐면 153675가 되고 435, 325가 됩니다. 153675, 435, 325. 자, 이 표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요구사항 2번은 바로 이 표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우리가 1차 시험 때도 이제 많이 요 표는 우리가 이제 그려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차에서는 이제 이게 다 주어졌는데 이걸 계산하는 게 요 배부준원가. 자, 요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요게 바로 요구사항 1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1번이 틀려버리면 이 자체 표 자체를 못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예. 자, 요게 이제 1단계 과정이에요. 요거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제 각 작업별로 배부하는 겁니다. 각 작업별로 우리가 이제 배부하는데 제품 A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제품 A에 배부되는 우리가 이제 그 원가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A에 대해서 배부하는 거 요구사항 3번이 되는 거죠. 자, 제품 A에 대해서 우리가 배부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제조부문 P1, P2에서 우리가 이제 집계를 했잖아요. 제조부문 P1, P2에서 여기 P1, P2에서 여기 집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조관제품 배부할 때 얘네들 우리가 배부를 우리가 먼저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제조 부문에서의 제조관제품 배부율을 우리가 계산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조 부문 P1에서의 이제 우리 제조관제품 배부율 우리가 구해 보면 제조 부문 P1 예. 자, 153675 예. 153675 나누기 그 다음에 제조부문 P1은 지금 문제에서 배부 기준을 뭘로 하냐면 노무 시간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자료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P2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 그럼 부문별 원가 계산이니까 P1에서 발생한 총 노무 시간은 지금 제품 A의 1415하고 제품 B의 2000, 34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P2는 기계 작업 시간이니까 P2에서 발생한 기계 작업 시간은 제품 A의 4105, 그 다음에 제품 B의 3810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P1은 그 계산해 보면 이제 두 개 합치면 3415가 되겠죠? 노무 시간 3415시간, 15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배부율이 자, 배부율이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45원이 나옵니다. 자, 제조부문 P2 똑같은 이제 논리대로 하는 건데 이제 배부 기준이 이제 이게 기계 시간이 되는 거죠. 부문 P2에서의 기계 시간. 제조부문 P2 해서 자, 얘는 435 325가 되고 435 325가 되고 이제 얘는 기계 시간이죠. 그럼 기계 시간 아까 우리 제품 A, B 합쳐 보니까 7,915시간이 나와요. 이건 기계 시간 7,915시간. 자, 해서 얘는 이제 배부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55원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A에 배부하는 거야. 제품 A의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건데 자, 직접 원가인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에 의해서 배부될 제조간접비. 그렇죠? 요거 이제 각각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보여줘라. 그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직접 재료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자, 직접 재료비, 요거 이제 각각 요 계산 근거를 한번 이렇게 이제 주소로 달고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직접 재료비는, 자, 지금 A는 지금 500kg 생산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재료는 2kg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추적하는 그 단가는 얼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거는 다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 500개 생산에 2kg,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4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4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재료비, 제품 A의 제조원가 우리가 500개 생산에 40만 원 이렇게 되고, 자, 직접 노무비, 자, 직접 노무비 계산하는데, 자, 이것도 좀 이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자, 직접 노무비가 거기 이제 총액으로 주어졌어요. P1에 170750, 그 다음에 P2에 435, 325. 그럼 우리가 이제 임류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예, 임류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노무비를 우리가 각각 P1, P2에서 A의 배분되는 그 직접 노무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류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냥 이게 170750이니까 170 750.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두 개 합치면 A, B 합치면 노무 시간이 1415시간하고 2000시간이잖아요. 그럼 3415시간이죠. 그러면 3, 4, 1호에 그 다음에 그 제품 A에 해당되는 게 이게 1415가 되는 거잖아요. 1415. 네. 지금 해설에는 이걸 이제 170, 750을 3, 4, 2로 나눠가지고 임류를 구해가지고 이제 노동시간을 곱한 거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435, 325. 435, 325 직접 노무원가. 자, 노동시간은 지금 몇 시간이 되냐면 4200에 3715시간이니까 7915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7915시간에 제품 A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얼마가 되냐면 4200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얼마 나오냐면 301750이 나옵니다. 복잡해요. 예. 30175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1750 이렇게 계산하고. 제조간접비 배분은 여기 이제 배분 구해놨으니까 45, 55. 그럼 여기 이제 제조부문 P1은 노동시간으로, 이거는 기계시간으로 우리가 배분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자, 45원 곱하기 이건 이제 제품 A가 P1에서의 이제 그 노동시간이죠. 노동시간. 그럼 1415시간이 되고. 자, P2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55원인데 자, 지금 제품 A가 P2에서 기계시간 몇 시간이냐면 그거 4105시간이 되는 거죠. 410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구해보면 요거는 289450이 나오는 겁니다. 28945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얼마? 2894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요구사항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지 작성하면 이거 뭐 완벽한 3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 내용에 대한 스토리는 이제 요 내용이 되는 거고. 네. 요구사항 1번은 바로 이제 2단계에서 표 만들 때 각 부문별 배부전 원가를 구하는 건데 이 배부전 원가가 각 부문의 개별 원가와 각 부문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개별 원가와 그 부문의 공통 원가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각각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분전 원가에는 이거 이제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배분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각 부문 제조 부문에서의 이제 제조간접비 집계가 되고 그럼 그 부문별 원가 계산이니까 제조 부문별로 우리가 이제 제조간접비 배분을 구하고 제품 A에 대한 제조 원가를 구할 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직접 원가니까 각각 여기 투입된 수량과 단가, 투입된 노동시간과 그 다음에 임류를 우리가 추적해서 계산하는 거고 제조간접비는
여기 주어진 배부율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조업도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전형적인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문제는 뭐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4번 문제, 우리 이제 그 종합예산에서 원재료 구입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이제 종합예산에서 이제 원재료 구입 예산 문제인데, 제가 항상 예산은 탑다운이라고 했어요. 저기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추정해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재료 구입량을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2000X년도 1분기에 원재료 구입해야 될 원재료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품 티계정서부터 우리가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예, 탑다운. 제품 티계정 2000X년도 1분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기초. 자, 그 다음에 생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기말. 자,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서 1분기의 예상 판매량은 5,200개. 여기 이제 5,200개. 물량 흐름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는 다음 연도 예상 판매량의 10%라고 그랬어요. 그럼 1분기에 그러면 이제 기말은 다음 연도 예상, 다음 분기가 이제 2분기 4,800개 10%가 되는 거니까 480개가 되는 거죠. 예. 예. 요거는 2분기 예상 판매량이 4,800 곱하기 10%. 480. 기초는 520개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생산량을 우리가 대차 수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 생산량은 5,160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 티계정인데,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제공품 티계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 제공품 티계정인데, 지금 기초 제공품이 280개고, 전기의 가공업과 완성도가 6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분기에서의 생산량이 5,160개가 요놈이 되는 거죠, 이게. 단기 완성,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5,160, 요 수량이 5,160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단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 기초 완성분하고 280, 0.6. 우리가 이제 단기에 이제 이거 완성할 거. 그렇죠? 그 이거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기에 이제 그 몇 개를, 그렇죠? 이제 우리가 투입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일단은 이제 기초가 60%까지 완성이 됐고, 아무튼 이게 이제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5,160개가 돼야 되는 거죠, 물량으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단기 착수분 5,160에서 280을 빼겠죠.
5160 마이너스 280 빼주게 되면 4880개의 완성분은 단기 착수 완성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자, 기말은 지금 몇 개가 되냐면 거기 300개, 가공원가 완성도는 20%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2000X 2년도 1분기에 구입해야 될 원재료 B의 수량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1분기에 구입해야 될 원재료 B의 수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2000X 2년도 1분기 2000X 2년도 1분기에 내가 사용해야 될 원재료 예상 사용량은 몇 개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원재료 B에 대해서. 근데 이 원재료 B가 물량에서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지금 발생하냐면 박스의 세 번째 줄에 원재료 B는 가공원가 완성도 3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원재료 A는 공동 초에 투입되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는 건 원재료 B니까 원재료 뭐 A 그건 뭐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B. 그런데 원재료 B는 공정의 3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환산량 계산하려고 그런 거예요. 환산량. 그렇죠? 당해년도에 이 제공품 단기 완성품 환산량 원재료 B에 대한 환산량을 계산을 해야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예상 사용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입량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기초 280개는 이미 전년도에 60%에 완성이 됐으니까 이미 얘는 전년도에 원재료 B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 원재료 B 받을 일은 없는 거죠. 얘는 당해년도 착수해서 완성됐으니까 당해년도 30% 시점 지나가면서 완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4880개 그죠? 무조건 다 100% 되는 거고, 지금 얘는 기말 제공품은 20% 갔다는 얘기는 원재료 B 뭐예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재료 B에 대한 그렇죠? 1분기 우리가 예상 원재료 B에 대한 우리가 1분기 예상되는 완성품 환산량은 4880개가 되는 거다 단 겁니다. 자, 요걸 구하는 게 핵심이었죠? 예, 이 문제.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원재료 1분기 티켓장을 그리면 기초.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몇 개 구입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이거 알기 위해서는 몇 개 사용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요 사용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완성품 환산량 4880개예요.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원재료가 사용이 되는 건데, 한 개 만들 때 문제에서 한 개 만들 때 지금 몇 킬로그램이 소요되냐면 두 번째 줄에 2kg이 소요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에 우리가 예상 사용량이 4880 곱하기 2kg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 물론 이제 답안지에다가는 요 부분을 따로 이제 주석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4880 곱하기 2kg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예. 곱하기 2 해주면 9760kg이 되는 겁니다. 9760kg. 기말이 되는 거고, 자, 기말은 지금 2분기 말은 매분기 말 2000kg을 재고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왔죠. 2000kg. 기초는 주어져 있어요. 원재료 B에 대한 기초는 1800kg으로. 자, 그럼 대차 수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죠. 9760 플러스 2000 마이너스 1800. 그러니까 9960kg이 우리가 구입해야 될 원재료 B에 대한 수량이다 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재료 B 그 구입 예산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 6번 문제는 우리 관련 원가 의사결정에서의 특별 주문에 따른 의사결정. 자, 그 문제인데 뭐 요 6번 문제는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예.
자, 6번 관련 원가 의사결 중에서 특별 주문에 따른 의사결 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요구사항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이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제품 A에 대한 단위당 판매 가격, 그 다음에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관비 주어져 있고 총 고정원가. 자, 그래서 제품 A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수익 원가 구조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주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식회사 민국으로부터 제품 B 10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 자, A와 B는 유사한 제품으로 B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생산 설비로 생산 가능하다. 제품 B의 단위당 변동 원가는 320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제품 B를 우리가 생산하게 되면 단위당 변동 원가는 그 위는 건 A고 우리가 특별 주문 받은 건 B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좀 이제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에 단위당 변동 원가가 얼마 발생하냐면 변동 원가니까 우리가 변동 제조 원가, 변동 판관비 다 포함된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320원이다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 1번은 특별 주문을 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생산 능력이 있어요. 충분한 여유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렇죠? 물론 답안지에 이 내용을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여유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이 문제에서는 이제 기회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B 특별 주문 수락을 위해서 우리가 계상하게 되는 최소 특별 주문 가격은 그 제품 B 생산할 때 기회비용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생산해서 판매할 때 발생하는 변동 원가만 우리가 최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으로부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특별 주문에 대한 최소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바로 그냥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소 특별 주문 판매 가격은 그냥 제품 B 생산에 따른 변동 원가 그 금액만 발생하는 거죠. 300 얼마랬죠? 320원. 요게 요구사항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2번은 이제 이거는 이제 특별 주문을 수락하려면 기존 판매량 400원을 줄여야 한다. 그 기존 판매 400원을 줄여야 한다. 그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 2번은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죠. 1번과 다르게. 1번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것과 다르게 여기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이 기회비용은 바로 뭐냐면 이 기회비용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보면 기존 제품 A 생산 판매 포기에 따른 공원이 감소분이 되겠죠. 나중에 이 기회비용을 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따로 요구사항을 줘가지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이번에서 이제 이 기회비용은 기존 제품 A 생산, 이거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400개를 포기해야 된다 그랬죠? 예, 400개 생산 포기한다고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포기에 따른 공원이 감소분이 된다. 당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을 우리가 이제 따라 계산해 보면, 그렇죠? 이 기회비용 반드시 이제 무조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관련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기존에 지금 이제 얼마에 판매하냐면 450원에 판매하고 단위당 기존 거에 대한 단위당 공원이익을 계산해 보면 450원 마이너스, 자, 변동 제조 원가가 240이고 변동 판관비가 40입니다. 240, 40. 지금 요게 이제 기존 생산 판매 포기 한 단위에 따른 공원이익 감소분이 되는 거고, 자, 그거를 이제 몇 단위 우리가 이제 그 감소하게 되냐면 400단위. 그럼 곱하기 4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계산해 보면 450 마이너스 240 마이너스 40 그다음에 곱하기 400 하게 되면 이게 이제 68,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네. 68,000원. 이걸 따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제가 이제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회비용이 존재할 경우에 최소 특별 주문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최소, 요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일정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 판매 가격 그걸 구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최소 특별 주문 판매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소 특별 주문 판매 가격이 그러니까 이 가격에 판매하면 이제 손실을 안 본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 생산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변동원가 기회비용 없을 때는 이 변동원가 320원이 그대로 이제 최소 특별 주문 판매 가격이었는데 그 320원에 이제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기회비용 68,000원이고 이게 이제 특별 주문 수량이 몇 개냐면 1000개니까 지금 1000개죠? 지금 여기에 이제 특별 주문 제품 B 1000개를 구입하는 데니까 1000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회비용을.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320원 플러스 68원이 되겠죠. 320원 플러스 68원 하게 되면 이게 388원이 돼요. 그러니까 388원에 팔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금 요 기회비용 존재하는 요 상황에서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주문으로부터 18,0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이 얼마를 구할 거냐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가격에 팔면 손실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특별주문 판매 가격을 P라고 하고 P-388원 빼주고 그 다음에 몇 개? 1000개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익을 얼마만큼 보면 되는 거예요. 18,000원의 이익을 보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P를 계산해 보면 388원에 18원 더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온 거예요? 406원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예. 자, 그러면 406원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6원에 판매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18,000원의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산식은 우리가 최소 특별 주문 판매 가격을 구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계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익도 손실도 보지 않게 되는 이 특별 주문에 따른 의사결정에 따른, 예, 요 인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 요 가격 이상으로 판매했을 때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고, 1000개를 판매했을 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18,000원이니까, 그때는 P는 얼마로 하면 된다? 406원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3점, 이게 7점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내용 아주 간단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올해 2021년도 자, 요 경영지도사 우리 36개 재무관리 분야의 이제 원가관리액에 대한 요 문제에 대한 우리가 제가 해설을 제가 했는데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은 지금까지 나온 시험에 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개별원가 계산 문제인데 개별원가 그 계산 문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이제 이거 별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이제 뭐 어렵지 않았을 건데 그 종합예산이라든가 개별원가 계산은 2차 시험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어갔던 그런 분들은 굉장히 낭패를 봤을 그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쉽게 나오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뭐 이전에 있던 그 봤던 그 원가 시험보다는 저는 훨씬 어려웠다. 이렇게 저는 이제 총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수험생 여러분 이렇게 시험 보느라고 이제 어려운 시기에 시험 보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